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역사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에 번외편은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와 트리핀의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짧아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근데 다음 주는 예를 들어서 한 플라자 합의와 영국 파운드 공격, 영국 파운드를 공격한 게 이제 조지 스루스 얘기인데, 이제 그건 다음 얘기고. 어쨌든 이제 저번에 이제 경제공황과 1차,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얘기하자면,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소련의 동결된 해외 자산이 4천만 달러를 해제시켜요. 미국이 총 600억 달러 군수 물자와 자금을 원조해줘서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독일한테. 러시아는 자꾸 지네가 이겼다 그러는데 이게 미국의 물자 자금이 없었으면 이기지를 못한 겁니다. 어쨌든 그 비중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영국이 54%고 소련이 22%고 중국과 프랑스가 이게 나눠서 이제 공급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나치가 싸운 거지 소련과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냥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독일의 나치의 승리예요. 영국과 프랑스는 파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될 줄을 독일도 조금 예상을 못했던 거죠. 어쨌든 1945년 미국은 1차 대전에 이어서 승리를 해서 이제 금 보유량을 제일 많이 갖고 가는 이제 나라가 됐죠. 자, 이제 오늘 시간은 이제 브레튼 우주 체제인데 트리핀 저주하고, 먼저 브레튼 체제를 얘기하면은 1944년에 영국의 존 케인즈와 미국의 해리 파이트가 만나요. 금 준비금이 부족한 영국은 국제 청산 통화 시스템을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미국은 이제 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는 안정화 기금 시스템을 제안을 해서 이제 서로 싸워왔던 거죠. 그래서 고정 환율제로 국제 통화 시스템의 주도권을 누가 확보하냐의 싸움이었는데, 결국 여러 나라들이 만나서 IMF 창설을 합의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브레튼 우주 체제가 출범한 겁니다. 근데 이 출범한 이유는 금보환이제로, 그러니까 금환본이제로 금 1온스당 35달러를 고정시키고 다른 통화도 달러에 고정시키는 걸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금과 달러를 고정 환율로 한 기초 통화보다 약간 좀 뭐랄까요, 달러 약간 본이제, 금 한 번 달러 본이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에서는 다른 여러 나라는 금준비금은 필요는 없죠. 이제 그리고 금융 위기를 화폐 정책으로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대출, 징역, 원조 등 다양한 방식의 국제 무역을 지네 나라권 이제 확대할 수 있었던 거죠. 어쨌든 2차 대전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유리한 주도권을 가지면서 히틀러는 자결을 했고요. 도조 히데키는 교수형을 당하고 무솔리니는 총살 뒤에 거리에 이제 시체가 팽개쳐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트는 이탈리아에서 먼저 발기됐고 1차 대전 당시 승전국이었지만 약속했던 영토 보상을 받지 못해서 원래 이탈리아가 거기서 불만이 제기된 거거든요. 원래는 1차 대전은 이탈리아가 영국 편이었거든요. 근데 영토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사회 진화론을 내세우는 파스트 우수 민족성을 이제 뭐랄까요, 도발해가지고 요거를 선전해서 그 논리로 이제 무솔리니와 같은 이제 히틀러 같은 경우가 이제 생긴 거죠. 어쨌든 무솔리니 파스즘은 이제 더 이상 퍼져나가지를 못하고 냉전 시대로 이제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제기구 내 협정을 통해 통제를 미국이 트루먼이 시도하려 했어요. 근데 결국 공산국가에 떨어뜨리지 못한 채, 원래는 이때 3년 동안 시간이 있었거든요. 원자폭탄을 쏘아나고 중국에 떨어뜨렸으면 됐어요. 근데 안 한 거예요. 이게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결국은 소련도 개발을 해서 이 기회를 놓쳐요. 그래서 사실상 트루먼 대통령 때 냉전 시대가 열려요. 소련 때문에 열리는 게 아니라 트루먼의 그 애매한 정책, 소극적인 마인드로 이제 드디어 소련이 이제 핵폭탄을 갖게 되는 나라가 돼버려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트루먼의 잘못이에요. 나였으면 벌써 그냥 다 떨어뜨렸어요, 원자폭탄을. 뻔히 이게 냉전 체제에 갔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있었으니 멍청한 새끼지. 어쨌든 이때 이제 소비에트죠. 소비에트는 중공업 비중을 85% 늘려서 미국을 따라가게 돼요. 물론 미국 전체의 경제력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군사 경제 체제를 이룩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흐르슈프하고 브루니에프인가 그때쯤 이제
생산 원료의 거의 99% 통제하는 사회주 국가가 됩니다. 미국의 실수죠. 그러니까 분명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못한 거예요. 그리고 6.25 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1983년에 레이건은 이제 우주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이때 이제 우주 이제 서로 항공 쪽에 투자를 해가지고 소련이 5배나 많은 미국 우주선의 운송량을 보유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우주 항공에 대해서 소련이 더 발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돈을 많이 써가지고 서로 이제 힘들어서 이제 서로 포기하게 이르는데, 어쨌든 소비에트가 해체되기는 계기가 또 되기도 합니다. 이 일부가.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사우디를 이용해서 일일 원유 생산량 200만 개럴에서 900만 개럴을 확보해요. 여기서 소련에 이제 100억 달러 손해를 입히고 소련 경제를 이제 위축시킵니다. 왜냐? 소련도 석유를 만들었는데 이 사우디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소련의 이 에너지를 완전 유축시키는 거죠. 이래서 이제 여러 중동 국가의 경제 위기도 오고, 우리 이제 그 뭐야 1974년하고 79년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4차 중동 전쟁이죠. 그런 것도 오게 되고, 소련 국민들도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게 되다가 이제 체르노빌 원전이 폭발하면서 그 책임론과 이제 여론이 폭발해서 소련이 해체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되고, 나중에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마션 플랜이 돼가지고 영국하고 프랑스가 나치 시대 때보다 더 힘들어요. 더 굶주림과 혹독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결국은 미국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도와주는 마션 플랜 계획이 이제 생기는데, 그때 당시에 미국은 공산품이 세계 60%를 차지하고, 또 서유럽이 공산화 될까봐 어쩔 수 없이 국무장관 조지 마셜이 유럽의 경제 부흥에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어쨌든 미국도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소련은 동유럽 6개 국가 경제상조회를 창립해서 이제 또 가고, 그래서 어쨌든 무상 원조를 지원해서 광세 장벽을 철폐하고 외환 규제를 취소를 해서 서유럽을 구합니다. 일단 공산화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하여 마션 플랜을 대량 달러를 서유럽에 공급을 해서 1950년대 달러 결제량이 파운드를 추월하게 되는 계기를 이제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때 독일은 이제 마르카 계획을 단양해서 오늘날의 유로화에 이제 기반이 되는 통화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어쨌든 석유 파동 스태그플레이션도 일어나고 해서 세계 석유 30%를 미국이 그때 당시 소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닉슨은 이스라엘에 20억 달러 지원금을 또 주게 되는데, 이게 아랍 국가를 포함한 국가에서는 적대적으로 봤던 거죠. 왜냐면 중동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한테 지원해 주는 거니까 중동에서도 이슬람 국가들이 좋아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이 파동을 위해서 미국에다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경제 침체가 왔던 거죠. 이때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었어요. 그때가 저성장 고물가 해가지고, 근데 미국이 이제 그때 이제 뭐라고 썼냐면 신기술 설비 투자에 조금 더 많이 투자했었어요. 기존 보통 10%씩 투자했었는데 10년 단위로 이걸 25%로 끌어올리는, 레이건 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기존 제조업에서 미국이 금융, 정보통신, 우주 산업으로 신사업으로 새로 거듭나요. 근데 이때 일본하고 다른 나라는 투자를 별로 안 해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IT 투자를 못 해가지고 이제 산업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이때 만약에 좀 투자를 했었으면은 조금 지금도 명성을 날렸을 텐데, 이게 어쨌든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5일 파동으로 다른 국가들은 조금씩 후퇴했을 때 미국은 이제 다시 들고 일어선 거죠. 그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에 아랍이 석유로 돈을 벌어서 4천억 달러 해외 자산도 보유하게 되고, 미국은 기초통화국에 이제 그전에 기초통화국이라고 안 하는데 이때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러 가치를 폭락시켜서 아랍 국가 인플레를 유도시켜서 이윤보다 손실이 있게 된 것도 있어요. 사실 이게 다 아랍 국가 잘못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의 달러를 좀 가치를 떨어뜨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슬림 국가들도 이제 미국을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안 해서 훗날
이제 이런 지금의 이제 레벨업된 경제를 이제 그런 호황을 못 갖게 되는 거죠. 참 아쉬운 거지. 미국은 이제 갖게 된 거, YT로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경제학자 트리핀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브리튼 체제가 오래 못 간다. 근본 이제보다 훨씬 더 위험해서 조만간 붕괴될 거라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게 됩니다. 일단 6.25 전쟁 때 달러 위축이 되는 위기를 자초했고요. 재정 지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럼 반대로 유럽은 이제 유로 호황을 얻게 되죠. 거기에 이제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금 유출을 틈타서 자유 태환제로 또 전환을 해요. 또 이때. 그러다가 미국에서 계속 금이 거꾸로 유출되고 결국은 미국이 이제 서방에 금의 환율 가격제 억제를 부탁합니다. 거기다 이제 미국은 이제 베트남 전쟁에 또 참전해서 또 돈을 써서 사회주의 국가처럼 이중 환율을 적용하게 해요. 그러니까 개인 금달러 태환제가 자율 환율이 있었고 녹색 리본으로 부착한 금달러 태환 공정환율 이렇게 두 개가 있었어요. 자율환율, 공정환율 두 개를 쓰는 국가였어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미국이 이게 공산주의 국가냐 해가지고 불만 여론과 이제 이런 비판적인 경제학자들이 일을 써가지고 여기서 머리를 씁니다. 이제 특별이축권이라는 SDR을 만들어요. 근데 국제 수지가 약화되면 무담보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국제 결제의 결제 통화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체 통화로 실제 상품 구입하는 데는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미국이 힘이 세니까 군사 대국이니까 유럽 국가한테 자국 화폐에 대한 평가 절상을 요구합니다. 유럽이 이걸 거부했는데 그래서 브레튼 우주 체제가 붕괴하게 됩니다. 네,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는 플라자 합의와 이제 조지 소로스의 영국 파운드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경제학사 스타파의 성우의 선소입니다.